하나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10개 하면 10분도 안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하나하나 본인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인 다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량 등록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카테고리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카테고리가 있어야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제 생각에는 한 50%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얼마나 팔았냐면은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 팔았어요. 하나 팔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대비 원본 상품은 한 3,000개 정도 제가 한 가공을 해서 올렸고요. 목록 이미지도 따로 이제 다 좀 수정을 해서 올렸고 그 목록 이미지는 이제 완전하게 새로 수정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목록 이미지를 약간 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그때 좀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주일 해가지고 얼마나 팔렸겠어요? 그 성과가 좀 생기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때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대량 등록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마켓 도매 사이트에서 DB를 다운받아요. 다운받아서 각 마켓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걸 제가 이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마켓에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한정적이지만 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마켓에 한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마켓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도매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아서 판매가가 설정되어 나올 거고 뭐 수량 나오고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산지 제조사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설정돼서 나오고요. 이때 제가 뭐 목록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목록 이미지를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 뭐 옵션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카테고리가 한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는 한정적이고 이거를 이제 옥션이든 뭐 11번가든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위메프 뭐 카카오톡 스토어 뭐 이렇게 다 카테고리 설정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일단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자동차 용품이라고 치면은 뭐 판매가 뭐 대략 뭐 원가에 따른 이제 판매가를 설정하겠죠. 2만 원 설정하고 이 나머지 뭐 설정들은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 카테고리를 좀 가보면 2번 치고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셀로스를 사용하는데 원본 상품을 등록할 때 마켓 카테고리 엑셀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주면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옥션부터 SSG까지 이 카테고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션부터 11번가 그 쿠팡 그리고 뭐 티몬, 위메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자동차 용품의 방향제였죠. 방향제라고 치면 방향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아까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10개를 복사해 주면 돼요. 지금 거의 10개죠. 10개를 복사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은 뭐 시간이 많으시면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루에 보통 이제 100개 정도를 하게 될 텐데 가공을 하게 될 텐데 그 100개를 다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고 이게 마켓이 10개면은 총 1000개죠.
1000번의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번거롭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수만 개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다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그 유튜버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이 카테고리 그걸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내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저도 아직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다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엔 이런 이제 양식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보시면은 16,000개가 넘는 카테고리거든요. 이거를 다 해주다 보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몇 년은 걸릴 거고 심지어 몇 년을 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이 많은 카테고리들을 다 정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발견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이제 카테고리를 제공해주는 도매 사이트를 찾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마켓의 카테고리를 같은 상품끼리 통합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마켓별로 카테고리를 제공해주는 걸 다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1번 상품을 쿠팡에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쿠팡용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럼 쿠팡용으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될 거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11번가에서 팔고 싶어서 11번가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은 동일한데 카테고리가 달라져 있거든요. 이거를 통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이 카테고리를 같은 상품끼리만 엮어주면은 내가 일일이 카테고리를 하나씩 다 설정을 안 해도 되고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베이스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그 도매 사이트를 찾다가 카테고리가 있는 도매 사이트를 좀 찾다 보니까 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펀앤쇼핑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 마켓별로 그리고 각 솔루션별로 그 양식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셀러스 이 솔루션 출력 양식을 선택하는 게 있고요. 뭐 EMP,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셀러스 선택하고 오픈 마켓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오픈 마켓 혹은 뭐 ESM 이렇게 따다닥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설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구 DIY라고 칩니다. 치고 등록일은 뭐 한 달 전으로 해볼게요. 한 달 전으로 하고 대충 이렇게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테고리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서 카테고리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400개 나오죠. 이걸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정을 들어갑니다. 수정을 들어가서 아까는 이제 오픈 마켓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ESM 2.0을 받습니다. 나머지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것들도 하나씩 반복 작업을 해주면 돼요. 총 상품 개수 보기를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좀 이제 차이가 생겼죠. 아까는 400 몇 개였는데 지금은 18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ESM 2.0부터는 뭐 방식이 좀 달라져서 옵션 선택하는 게 있으면 등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등록하는 게 없는 경우만 다 다운받는 것 같습니다.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단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다운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운받고요. 다운받게 되면은 이제 이미 이제 폴더에 설정을 해서 이걸 풀어줍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두 개만 다운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각 마켓별로 다 다운받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 반복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준이 되는 걸 왼쪽에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았던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씩 띄워주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르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ESM 2.0에
맞춘 이제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오픈마켓에 맞는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냥 옮기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 받았던 데이터와 두 번째 받았던 데이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품 개수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 데이터는 순서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똑같은 상품 개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가 맞다고 예상하고 복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카테고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어쨌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에 채워 넣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뭔가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옥션 카테고리가 만약에 동일하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이 경우는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다운받을 것들은 이제 쿠팡만 나올 거고요. 티몬만 나올 거고요. 이제 위메프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데이터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정보로 가보세요. 기본 정보로 가보시면 이제 판매자 관리 코드가 있거든요. 이 판매자 관리 코드는 이 도매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별로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심플 4단 오픈형 책꽂이, 책장용품, 이거는 판매자 관리 코드가 이 F0002-431100이라는 이 코드가 고유하게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 관리 코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에 있는 판매자 관리 코드를 복사를 해서 확장 정보에 원본 번호 오른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매자 관리 코드와 카테고리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네, 동일한 카테고리와 동일한 상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 차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가지고 올 카테고리도 동일하게 판매자 관리 코드를 동일하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넣어주죠. 이렇게 되면 복사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VLOOKUP이라는 엑셀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에 대한 이제 엑셀 함수는 제가 이제 세세하게 설명드리긴 힘들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 찾아보시면 아니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습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네, VLOOKUP을 사용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판매자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올 정보를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11번가가 있으니까 네 번째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1번가가 복사가 됐죠. 이거를 동일하게 다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1번가의 카테고리는 다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약 한 188개 정도가 되는데 이 11번가의 188개의 카테고리를 단 1분도 안 된, 네, 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하게 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VLOOKUP에 대한 함수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이 판매자 관리 코드를 이제 각 복사한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계속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걸 이제 또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복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판매자 관리 코드에 대한 열은 이제 다 고정을 시켜주고요.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또 인터파크도 가지고 와서 이 열만 바꿔주면 됩니다. 4번, 5번.
그렇게 쭉 가지고 오고요. 또 복사됐죠? 또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6번째. 네, 이렇게 되면은 금방 복사가 됐죠. 이렇게 각 카테고리를 제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톡스토어까지 그 펀앤쇼핑에서는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복사가 됩니다. 톡스토어까지. 이거를 뭐 1000개도 되고요. 10,000개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아까 제가 저만의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거 정리할 때도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다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10개 하면 10분도 안 걸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하나하나 본인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설명드렸던 가장 핵심은 카테고리가 중요하다. 그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쉬운지 그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카테고리 정리하실 때 한번 제 영상을 참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다육이었습니다.